요 며칠 사이 기온이 계속 내려가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동물들에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양의 먹이를 먹어야 한다. 그래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사료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녀석들은 남김없이 먹어치울 만큼 먹성이 대단하다. 특히 요즘 한참 알을 낳고 있는 오리들과 내년 초 알을 낳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위들은 먹이를 주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동물들은 다양한 종류의 채소들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호박이다. 특히 거위들은 어릴 때부터 자주 먹었던 호박을 유난히 좋아하는데 씨앗을 비롯한 속살부터 껍질까지 남김없이 먹어치운다. 최근 그레이 그룹에서 나와서 따로 무리지어 살고 있는 레오 그룹 거위들에게도 호박 한 덩어리를 준다. 싸움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평화주의자 레오는 굳이 그레이와 덕이 근처에 머물면서 싸움이 생길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레오의 그런 성향을 닮아서인지 녀석의 암컷들도 조용히 살아가는 편이다. 그레이나 덕이처럼 호전적인 성격이 아닌 레오가 수컷으로서 비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레오가 오히려 현명한 것일 수도 있다. 오리들은 포악한 거위들에게 굴하지 않고 열심히 호박을 먹는다. 그레이를 비롯한 수컷 거위들은 본격적인 산란철을 대비해 체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4마리의 수컷들 중 레오는 이미 안정적으로 3마리의 암컷 거위들이 있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 조용히 지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서열 1위의 그레이와 앞으로 서열 1위가 되고 싶은 덕이 간의 싸움은 불가피해 보인다. 두 녀석들은 성격이 포악하고 권력욕이 강하다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가졌다. 그리고 그 공통점 때문에 산란철이 시작되는 시점에 큰 충돌이 예상된다. 나는 두 녀석 중 누가 대장거위가 될 것인지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없다. 솔직히 나의 관심사는 그동안 그레이 그룹 안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크리미가 어떻게 될지에 쏠려 있다. 이제 태어난 지 2년이 된 크리미는 키가 크고 근육이 많아진 건강한 수컷 거위가 되었다. 솔직히 녀석이 마음만 먹으면 그레이나 덕이를 물리치고 대장거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그동안 복종해왔던 자신의 친부 그레이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켜야 한다. 과연 크리미는 현재 자신의 암컷 거위들에게 만족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권력에 눈이 멀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인가?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캔디와 크리미 간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1년 전 엄마인 캔디를 보호하며 늘 따라다녔던 크리미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그 당시엔 지금보다 암탉들의 숫자가 적었고 젊은 혈기에 성욕이 넘쳐났던 수탉들이 설치고 다녔다. 그런 상황 속에서 크리미는 수탉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던 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놀부가 캔디 옆에서 함께 다니고 난 뒤부터 크리미는 서서히 엄마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자신이 나서서 엄마를 보호하지 않더라도 놀부가 대신해 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같은 시기 암컷 거위들과 함께 독립하게 되면서 더더욱 엄마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엄마가 안전해졌다고 믿기에 가족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가족을 만들면서 엄마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녀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다. 거위무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는 이쁜이가 홀로 오이를 먹고 있고 그 옆에 코비가 함께 있다. 장애로 인한 불편한 부리를 가졌지만 이쁜이는 살아남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실 이쁜이의 부리로는 오이 같은 채소를 먹기 힘들지만 녀석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먹고 있는 것이다. 추운 겨울이 되면 이쁜이가 잘 견뎌내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녀석은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거위와 같은 조류들은 늦가을까지 열심히 양분을 섭취해 살을 찌운 상태로 겨울을 나게 된다. 잘 먹어서 건강한 거위들은 다음에 오랜 기간 많은 수의 알을 낳고 그렇지 못한 녀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알을 낳는다. 그래서 나는 이쁜이가 건강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을 낳는 숫자를 보며 판단한다. 재작년 10개 미만의 알을 낳았던 이쁜이는 작년에 무려 20개가 넘는 알을 낳았다. 알의 크기도 재작년에는 오리알 정도의 작은 크기였는데 작년에는 다른 거위들이 낳는 알만큼 커졌다. 올 한 해에도 이쁜이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살도 많이 찌웠다.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이쁜이는 아마도 내년에도 많은 수의 알을 낳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로 코비는 웅장에서 지낸 지 이제 3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한 마리도 없다. 코비와 같은 종인 다른 머스코비는 오리들과 친하게 지내고 다른 오리나 거위들은 코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앵두가 살아있는 쥐 한 마리를 잡아왔다. 잡혀온 쥐는 법에 질려 떨고 있고 앵두는 나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분주하게 돌아다닌다. 고양이 앞에 쥐라고 하더니 쥐새끼는 고양이가 무서워 꼼짝도 못하고 있다. 작년까지 그다지 많지 않던 쥐는 올해 들어 그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작년에는 앵두가 어쩌다 한 번씩 쥐를 잡아왔다면 올해에는 너무 자주 잡아온다. 앵두 옆에서 떨고 있는 쥐새끼가 안쓰럽지만 녀석이 살아있으므로 최소 100마리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어지러다. 잠시 뒤 흥부가 쥐새끼를 구경하러 왔다. 요 근래에 계속해서 흥부에게 따로 먹이를 챙겨줬더니 흥부는 틈만 나면 내 근처에 올 만큼 친해졌다. 사실 나는 흥부와 친해지기 위해 먹이를 챙겨주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굶어서 몸이 허약해질까봐 먹이를 챙겨주는 것이다. 쥐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오로지 앵두의 몫이니 내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잘 해결할 것이다. 그건 그렇고 요즘 왕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흥부가 태양이 무리와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쓰기로 했다. 흥부가 계속 나만 따라다니는 것보다 닭무리 안에서 친하게 지내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먹이를 함께 먹게 해서 친하게 지내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 때마침 태양이 무리가 모이를 발견하고 달려오지만 흥부는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린다. 최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태양이와 이브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암탉들을 함께 돌보기로 한 것 같다. 하지만 두 녀석들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다. 오갈 데가 없는 녀석을 받아줬더니 자신의 암탉들을 빼앗아가버린 이브를 태양이는 쉽게 용서할 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태양이의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 흥부를 다시 받아주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다.